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 3기 신도시를 좀 조기에 발표를 했는데요. 고양시의 창릉하고 부천의 대장 쪽입니다. 근데 대박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고양 창릉이나 부천 대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이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3기 신도시 추가 발표한 지역은 이제 서울의 중소형 다 합쳐가지고 28곳에 17만호로 해서 11만호까지 마련을 해서 결국엔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했던 30만호 종합대책을 마련을 했죠. 작년 12월에 19만호 발표를 하고. 근데 이 중에 제일 많이 공급하는 곳이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동 해서 두 곳에 5.8만 호를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 쪽에 813만 제곱미터에 3.8만 호하고 부천 대장 쪽에 343만 제곱미터에 2만 호를 공급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26곳 서울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만 곳곳에 흩어져 있는 26곳에 5.2만 호를 이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된 지역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이제 남양주와 하남 교산 그리고 인천 계양 그리고 이쪽 밑에 이제 과천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돼 있는 요 지역 고양 창릉가 그리고 부천 대장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12월에 발표한 데보다도 더 서울에 인접해 있는 뭐 1km 거리에 인접해 있는 인접지를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기존에 광명이나 시흥이 안 된 이유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시겠지만 지금 그 상기 신도시 발표하고 나서 그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그래서 정부가 지금 수용을 해보니까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남양주 사람들 들고 일어나고 우리가 20년 동안 개발 제한 지역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헐값에 사가려고 하느냐? 아, 많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광명이나 시흥 쪽 이쪽 이미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높은 값을 부를 게 뻔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협의가 잘 되는 비교적 사람들 관심이 덜한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을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느냐? 고양 창릉 3.8만 호 공급하는 데부터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인데 교통 대책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데가 창릉이고 여기가 이제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동북 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일산이 제일 멀리 있고 그 상기 신도시 바로 위에 원흥 지역 삼송, 지축 그리고 향동지구 그 다음에 덕은지구 아직 공급은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주변에 전부 다 주택지구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되고 교통대책으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7개의 지하철 역사를 건설을 한다. 그래서 그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돼서 고양시청까지 연결되는 역인데 첫 번째 정류장이 세전역이고요. 두 번째 정류장이 향동지고요. 그 다음에 창릉에 3개의 역사를 이렇게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화정역 여기 화정 아파트촌 있는 데거든요. 화정역 거쳐서 대곡역 거쳐서 고양시청역으로 가는 지하철 고양선을 추가를 하겠다. 그리고 이 고양선은 신촌역 거쳐서 신안산선하고 세전역까지 연결을 해서 그 여의도 쪽으로 서울역과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을 시키겠다. 신안산선이 그래서 21년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하면은 이거 역사가 꽤나 황금 노선임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대책은 여기 표시되어 있듯이 화전역과 이제 신역사라고 하면은 창녕 쪽에 있는 3개 역사를 이제 BRT 운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뭐 이제 버스를 연결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표시된 대로 제2자유로하고 이제 창릉 쪽하고 연결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백석동 있죠. 여기 일산의 백석동에서 서울 문산고속도로 새로 파가지고 여기까지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자유로가 이제 차량이 붐빌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분산하기 위해서 이쪽 고속도로도 연결을 하겠다. 그런 게 되겠고, 다섯 번째가 이제 요거가 강화가 많이 되는데 대곡소사선이 이제 23년인가 그쯤 되면 아마 개통이 예상이 되는데 그 대곡소사선 같은 경우는 여기 표시된 대로 그 소사 원시선이 있죠. 그래서 서해안 라인에 이렇게 위쪽부터 내려오는 고선의 연장선으로 해서 대곡역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교통 대책을 내놓았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7개 지하철역 이게 굉장히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창릉 좋나요? 창릉 기다리면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매수 지역은 대곡역 근처예요. 대곡역 근처 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곡, 능곡, 그 다음이 상기신도시예요. 상기신도시와 향동, 그 다음이 화정행신인데 이쪽은 구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좀 한 90년도 때 아파트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재건축이 대대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신축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앞으로 10년 뒤에는. 그래서 이쪽이 교통이 그렇다고 해서 안 좋아지지는 않아요. 이게 화정역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화정행신 쪽이 뭐 기존에 3호선 화정역도 있었습니다만 여기 신설이 되죠. 고양선이. 그래서 나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뭐 떨어진다라든지 그럴 염려는 없을 텐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빠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구축 리스크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곡역을 좀 주요하게 보시라고 하는 게 여기가 이제 대곡 역세권 개발을 대대적으로 하죠. 큰 규모예요. 한 요 정도 돼요. 큰 규모인데 여기 업무지구 외에 이제 고밀도 이제 주거 지역을 하는데 이쪽은 잡으시면 저는 굉장히 이제 투자처로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곡역이 보통 역세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GTX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경의중앙선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고양선까지 지나가고 여의도까지 한 25분이면 가고요. 그리고 소사 원시선까지 이번에 또 추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개인가요? 쿼드러플 역세권인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이쪽의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능곡도 트리플로 지금 바뀌기 때문에 능곡도 이제 대곡하고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능곡도 이제 신축이거든요. 이제 요 지역이 신축으로 아파트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좀 추천할 만한 지역으로 좀 꼽았고요. 상기 신도시가 그 다음으로 이제 새로 건설하니까 했는데 왜 세 번째냐면 아무래도 10년이라는 시간, 입주할 때까지 걸리는 이 시간이 좀 이제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입주하면서 이제 실거주가 급하신 분들은 입주하면서 이제 교통이 이제 지하철이 신설이 되기를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향동지구 쪽에서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DMC역하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약간 불편해도 버스 타고 여기까지 나가셔서 지하철 이용을 하시고 한 10분 정도면 가니까. 그리고 신축된 아파트 살면서 요 고양선 완료되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상기 신도시와 더불어서 세 번째 추천 지역으로 좀 드렸고, 그 다음이 이제 구축 화정 행신 쪽을 들었는데 이쪽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주변의 신축들이 빨리 들어서느냐 늦게 들어서느냐인데 아무래도 10년이라는 좀 시간이 있고 지하철이 들어서려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저는 최소 10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화정 행신 구축도 이런 호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세 상승할 그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거는 없고요. 화정 행신을 대신에 여기에 장기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한 3년, 4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요거에 대한 호재를 알고 앞으로 이제 요런 지하철 신설에 대한 호재를 알고 이제 수요가 많아질 때까지 3, 4년 기다리셔서 좀 3, 4년 뒤에 좀 투자하셨다가 파는 전략 그거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족용지로 조성한다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주거뿐만 아니라 40% 자족용지로 조성해서 업무 단지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는 있고요. 근데 저는 뭐 판교 제일 테크노밸리 2.7배 그렇다라고 해서 이쪽에 판교 테크노밸리 2.7배의 기업들과 그 정도의 연봉을 가진 근로자들이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용지는 용지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너무 믿지는 마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330만은 엄청난 녹지 호수공원 조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녹지 필요하긴 한데 아무래도 좀 이쪽이 자연이 많아요. 이쪽 주변 다 논밭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별로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서울하고 가까운데 이제 녹지가 있어야 서울 지역인데 녹지가 있어야 약간 좀 특별한 거거든요. 북서울 꿈의 숲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기대감을 가지시는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천 대장 쪽에 2만 쪽 추가 발표를 했죠. 얘는 이제 좀 화질이 좋아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이제 계양지구죠. 작년 12월에 발표한 상기 신도시고 여기 니은자로 해서 이쪽에 뭐 복합 문화시설, 뭐 스포츠센터, 그다음에 기업 지원 허브 뭐 다 있습니다. 기업 성장 지원 센터. 그래서 요 주황색으로 된 데가 주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인천 쪽은 여기에 교통 호재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 내용이 없는데 그냥 이제 BRT 하나로 끝나겠다라는 거거든요. BRT가 이제 버스예요. 버스인데 이제 전용 노선을 만들어서 그 버스만 다니게끔 하는 거라서 저는 그 이제 강남에서 수원 쪽으로 빠지는 이제 빨간색 버스 있잖아요. 광역 급행 버스랑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신에 BRT를 요 위쪽으로는 김포공항역 그리고 박촌역 상기신도시 쪽 연결해서 대장지구까지 연결해가지고 밑에 부천종합운동장역 GTX B역까지 이제 신설이 되면 그쪽까지 연결해서 교통을 조금 나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대곡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제일 큰 인천의 문제점은 부천하고 인천 쪽 문제점은 지금 청라지구 서구 쪽에 있죠. 그리고 검단 신도시랑 풍무 있고요. 그다음에 계양 대장 지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것들이 다 배드타운이 될 수도 있어요. 계양 테크노밸리가 여기 있기는 하지만 서울에 근로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서울하고 직결되는 지하철 노선이 있느냐 빠르게 연결되는 한 개도 없거든요. 여기들이 대표적인 이제 인천 쪽 서부권 쪽에 신도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지역인데 그게 없고 부천 쪽으로 오히려 이제 GTX B역으로 해서 조금 키우려고 하는 건데 검단 신도시는 특히 계속 요거 미분양 나고 있죠. 검단 신도시 대박 노블랜드 센트럴 푸르지오 신도시 한신 더유 이런 거 다 지금 미분양 상태이거든요. 그게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인데 이쪽에 혁신적인 교통 대책은 역시나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BRT로 다 해결을 한다라는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이고 그래서 이쪽 부천 대장 쪽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구간이 명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이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하거든요. 이쪽에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하고 이쪽에 역곡지구에서 여기도 꽤 한 5천 세대 이상 좀 들어서거든요. 여기도 산을 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주거지 쪽으로 해서 차라리 요 라인에서 좀 놓으시라. 이쪽 쪽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하고 GTX 비대는 거 호재 받으시고 기본적으로 부천시청이 이제 7호선으로 해서 서울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광명이 앞으로 뜰 거거든요. 이쪽 광명이 엄청 이제 뜰 거고 교통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쪽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죽으려면 최소한 마지노선은 부천 쪽으로 해서 이쪽 선은 넘지 마시고 부천 쪽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앞으로 좋아질 입지 좋은 곳 쪽에 아파트를 구해 놓으시라. 그렇다면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하는 쪽에 교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거나 실거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이쪽 이 3대장 청라 계양대장 검단 신도시는 아직은 조금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좀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쪽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